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로 갔어요. 아까 광고와 관련해서 공익 광고 경우를 봤는데, 제가 여러 실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뒤에 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구두로 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통 광고할 때 대표적인 예가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그렇게 출연시키고 출연하시죠. 그 유명인들이 특정한 제품, 예, 특정 제품을 그렇게 광고하는 장면에 나와요. 그럼 이 광고를 제작하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광고주, 이 광고를 하시는 사람, 즉, 특정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유명 연예인이 더 호감이 있도록 그 유명 연예인 인기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을 호자를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우리 바로 이 고인 조건을 보자면은 특정 제품, 그 제품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아니면 그 제품이 광고되기 전에는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별 반응이 없어요. 아까 우리 빛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지 않고 또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바로 이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특정 제품이 좋다, 이 특정 제품에 대해 우리가 좋다라는 반응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특정 제품 바로 CS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좋다라는 반응 CR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명 연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죠? 좋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짝지어서 그 이 좋다라는 이 호감을 이 특정 제품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광고 내에서 U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유명 연예인이 US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가지는 것은 바로 UR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 연예인과 특정 제품을 같이 짝지어서 계속 제시, 즉 우리 입장에서 노출 받으면은 나중에는 마트에 가거나 그 제품만 보더라도 특정 유명 연예인이 없이 제품만 보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이라는 반응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구매라는 후속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바로 이 고인 조건을 이용한 거예요, 광고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특정 제품은 조건 작업, 그때 일어나는 호감 반응은 조건 반응. 이때 조건 반응은 바로 이 광고에서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호감 반응과 동일한 것이다. 이때 유명 연예인에 대한 호감 반응은 UR에 해당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유명 연예인에 대한 그러한 호감, 즉 연예인이 가진 그 의미를 이쪽으로 그렇게 옮겨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 이 광고에 이제 이용되는 거죠. 이거 아, 제 얘기 듣고, 그리고 실제 제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광고를 보시면, 저 유명 연예인을 내가 보고 있고 특정 제품만 짝지어지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호감 반응이 생긴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저 비서술 기억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지, 즉 서술 기억 형태로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지, 지금 광고에서 이렇게 특정 제품에 대해서 호감 반응이 생겨나는 이런 고전적 조건화 과정이나 그것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 호감 반응으로서 CR 조건 반응이 나타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비서술 기억이다. 흔히 얘기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노출되면 여러분이 좋고 싫고 여러분이 선택받게요. 여러분 나는 그거 안 받아 나는 호감 안 가질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선택받게 그냥 노출되어지면은 그죠? 그 광고에서 목적하는 하고자 하는 그 소기의 효과가 여러분마다 그죠?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유명 연예인들은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공포조건화와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바로 이 공포조건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봤던 엘리베이터에서 뭐 그렇게 계획에 물린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PTSD라고 들어보셨죠? PTSD. 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서 PTSD 부르는데, 이것을 포함한 등등등 해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꼽는데, 이게 다 불안 관련 장애들이에요. 그 안에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이런 사회 공포증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 PTSD 이외에 나머지 4가지 중에는 그런 사회 공포증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불안 관련 장애가 그 정신질환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PTSD를 포함한 이 불안 관련 장애가 바로 고전적 조건화된 공포 조건화예요. 그러니까 이 고전 조건화가 그만큼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그죠,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광고 불안. 그리고 아까 봤던 연습 문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요. 자, 하나만 하고 말았는데 이거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첫 키스할 때 들었던 노래가 여전히 나를 흥분시킨다. 여기에서 USUR,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CSCR,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자, 무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은 동일하다 했었어요. 여기에서 첫 키스할 때 들었던 노래가 여전히 나를 흥분시킨다. 여기에서 반응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흥분이죠. 예. 아유, 대답 잘하셨어. 그럼 얘는 분명히 UR 아니면 CR일 거예요. 그죠? UR 아니면 CR이 아니라 UR에다 해당하고 CR에다 해당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US를 찾자 말이에요. 뭐가 US예요? 바로 첫 키스가 US고 노래가 CS예요. 즉, 첫 키스할 때 어떤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여기에 같이 노출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키스가 되었던, 세 번째 키스가 되었던, 아니면 키스를 안 하고 있을 때다, 아니면 이제 첫 키스했던 사람은 이제 헤어지고 이제 솔로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던 간에 바로 그때 들었던 그 노래를 들으면은 바로 첫 키스로 인한 흥분에 해당하는 이런 흥분을 느낀다는 것. 이런 경우 꼭 첫 키스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기 상영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고전적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술격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동물 비교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그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서술기억, 비서술기억이 차지하는 그런 프로포션을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아까 불안 관련 장애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정치 연설 작가 패기 누아는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아기를 낳고 바로 유세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젖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URCR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누가 좀 답해 보시면 더 좋고요. 젖이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젖이 나오는 것이 바로 URCR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젖이 나오게 하는 UR에 해당하는 US는 뭘까요? 아기를 낳는. 그렇죠. 자기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 그 자기 아기가 젖 빠는 그 행동이죠. 그런데 CS는 뭘까요? 그럼 이 장면에서 바로 연설. 군중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군중 속에 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기가 자기 가슴에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무조건 자극이 젖이 나오게 한 거예요. 뭐? 아기를 낳은 사람은 이 신체적 조건, 생물학적 조건이 그렇게 되게끔 진화를 통해서 딱 무조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연설을 하던 중에 군중 안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내가 봤다, 군중에 지금 아기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군중 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시각을 통해서 뇌로 입력만 되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젖이 나오는 무조건 반응이 생겨요. 이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경우 다 그래요. 광고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비서술기요. 자각 필요 없이 일어나는 일이요. 그 증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메바도 고전 조건화가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아까 불안 관련 장애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이게 삶의 질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행복, 불행이라는 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로 결정된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학습이에요. 고전 조건화가. 파블로프가 굉장히 중차대한 걸 발견했죠. 예, 연습 문제 3개. 뭐 처음에는 한 6, 7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3개만 했습니다. 뭐 시간만 있다면 더 연습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고전 조건가 먼저 확 다가올 텐데 더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뭐 역사적인 일이었고 실제적인 일이고 하니까 뭐 언급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더럽고 역겨운 유태인 놈들. 이제 유태인 분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테겠지만 좀 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누가 바로 나치 시대 때 그죠? 나치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독일 소위 그 국민들에게 심어줬어요. 바로 이 표현 속에 고전적 조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태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죠. 그죠? 그렇지만 유태인이 뭔지 모르고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이 유태인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그런데 더럽다, 역겹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죠. 물론 이 독일인이 이런 한국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독일어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말이든 독일어든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품속에서 부지불식간의 언어를 배울 때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징적인 기호 사실 이거는 하나의 기호죠. 도구가 됐든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죠?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기호인데 그게 거기에다가 바로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럽다고 느낄 만한 어떠한 대상을 두고 그리고 누구나 역겨워할 만한 그러한 대상을 두고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거 지지야 지지야 아유 똥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대상 즉 US에 해당하는 대상 없이도 더럽다는 말 또는 역겹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에는 US에 대한 UR 반응과 동일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기분을 느끼게 돼요. CSCR. 그런데 이미 CS인 더럽고 역겹다는 이 단어를 유태인하고 짝지어 버렸어요. 이러면은 유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CR을 느껴요. 바로 더럽다, 역겹다라고 표현하는 그 US 대상에 대해서 느꼈던 UR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바로 유태인에 대해서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 유태인을 접하는 사람, 유태인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어떤 사람이 유태인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유태인인지 뭔데 처음 보는데 옆에 주변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죠?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그 사람은 털커덕 그 유태인에 대해서 이러한 역겹다, 더럽다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CR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유태인은 또 CS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CS가 두 거니까 이건 CS1이라고 부르고 CS2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반응들은 UR이든 CR이든 CR이든 다 동일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뭐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파블로프 계획에 빛을 보여주고 음식을 주니까 빛에 대해서 침이 나왔댔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음식 없이 빛하고 소리를 짝지었게 되면은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요. 그런 다음에 소리가 침이 나면 소리 플러스 어떤 도형,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짝짓게 되면은 그 도형에 대해서 침이 나요.
이 구별하시겠어요? 자, 처음에 음식 US에 대해서 침, UR이 자꾸 CR을 쓰네. UR이 나오는 거는 선천적으로 그죠? 주어져 있죠. 그런데 빛하고 짝짓기 되면 나중에 빛만 보더라도 CR, 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음식 없이 바로 그 침, CR을 일으키는 빛하고 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소리하고 짝짓기 되면은 소리에 대해서 또 침이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또 소리하고 도형을 짝짓게 되면 도형에 대해서 CR이 나와요. 이 소리나 이 도형은 한 번도 이 음식하고 같이 짝지어진 지 없어요. 음식하고 짝지어져서 이미 CS가 된 빛하고 짝지어졌다는 이유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소리가 CR을 일으키고 그 소리하고 도형이 짝지어지면 도형도 CR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 두 번째 단계부터를 고순위 조건 형성이라 하는데 아까 그 표현에서 그런 편견이 이렇게 고순위 조건 형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편견 있죠? 편견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없어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가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코 원치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출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학습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고 편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생존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그죠? 뭐 종교든 정치든 어떤 사람이든 민족이든 그죠? 아니면 뭐 학교에 대해서든 나라에 대해서든 갖고 있는 그런 모든 편견들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 고전적 조건화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일어나면은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행동, 그 편견에 따라 그죠?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그 편견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밖에끔 그렇게 행동이 결정지어지는 거야. 자, 편견이란 갈등 우리 주변에 많죠. 뭐 성별 남녀 간에도 편견이 있고 그죠? 세대 간에도 편견이 있고 바로 이것도 고전적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순위 조건 형성은 조금 전에 보여준 대로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순위 조건 형성도 어쨌든 고전적 조건화예요. 바로 이 고전 조건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또는 삶의 질에 있어서 그리고 생존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예예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저는 이제 이게 도구적 조건 형성 구자인데 도구적 조건화 이렇게 배워서 저는 입에 도구적 조건화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 또는 조작적 조건화 같은 말이고 도구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작적, 도구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름이 두 개라는 거 아시고 여기 문제 상자로 부르는 어떤 상자가 있어요. 예. 예,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런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퍼즐 박스를 해서 문제 상자에 이름 붙였어요. 하여튼 이런 상자에다가 굶주린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 바깥에다가 생선을 하나 뒀어요. 고양이가 그죠? 배가 고픈 데다가 여긴 집어넣고 밖에 생선을 두면은 이 고양이가 얼마나 생선이 먹고 싶고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 배가 고프지 않은 고양이라 하더라도 밖에 생선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데 가둬두면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어쨌든 고양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고양이가 여기서 나오려고 허둥대겠죠. 이 틈 사이로 발도 꼬리도 집어넣고 이걸 핥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야옹하기도 하고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발판을 꼭 밟았어요. 발판을 밟으니까 이 발판이 당겨서 도로에 대해서 이 문고리가 열리면서 문이 철커덕 열렸어. 고양이가 나와서 생선 먹었어. 이 상자에서도 나왔어. 자, 생선을 먹었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굶긴 다음에 또 이 상자에다 집어넣고 또 이걸 반복했어. 그럼 고양이가 또 그 안에서 그죠? 생선을 먹으려고 또 여기서 나오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이 발판을 쿡 밟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상자에 들어가자마자
발판을 밟아서 나와서 생선을 먹게 돼요. 이것이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예요. 바로 어떤 행동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그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라 그래요. 옆에 보여주는 이 그림은 문제 상자에서 고양이가 탈출한테 걸리는 시간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죠?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는 거 여기서. 여기 뭐 여기 120초니까 2분이니까 여기는 그죠? 뭐 한 10여 초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걸렸어요? 66이 36, 6분 이상 걸렸어요. 근데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들어가자마자 발판을 밟고 나온다는 거야. 이러한 발판 밟는 행동이 그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시간당 일어나는 행동의 빈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볼 수 있겠죠. 짧은 시간에 나타났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결과 나와서 생선을 먹었다는 그 결과 때문에 변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라 합니다. 바로 이걸 설명해 준 것을 효과 법칙이라 그래요. 어떤 반응의 빈도나 강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 이후에 나타난 결과, 즉 효과에 좌우된다라는 거야. 이 발판을 밟았지만 문이 안 열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발판을 밟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들어가고 다음에 또 들어가고 아무리 그죠? 이 발판을 밟는다도 문이 안 열린다면은 행동이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발판을 밟게 된 것은 우연히 밟게 되었죠. 우연히 밟았는데 그 결과가 생선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연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들어가자마자 밟아서 생선을 먹는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건 효과 법칙. 행동 이후에 결과가 그 행동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킨다. 이것이 조작적 학습, 도구적 학습이에요. 효과 법칙이라고. 즉 행동은 그 결과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예, 자, 뭐 함수 관계라는 것이 좀 금방 안 하다 하면은 그냥 그 뭐 무시할 수 없고 이걸 효과 법칙이랍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아까 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시작 전에 좀 오셔서 준비해 있다가 딱 정시에 다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1시간 끝나고 출석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정각 수업 시작할 때 딱 출석을 불러서 5초라도 늦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지각 처리를 하고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더 과중한 어떤 감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시에 미리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 참석하는 행동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 바로 뭐예요? 정시에 딱 입장하는 행동이 그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 즉 감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작적 학습이에요. 아까 고전적 학습뿐만 아니라 이 조작적 학습도 비서술 기억에 해당하고 이 조작적 학습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 부르는 거 그거 다 조작적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 학습 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을 그죠? 변화시키는 거, 학습시키는 거. 제가 한 학기 내내 출석을 안 부른다든지 저희 수업은 출석 점수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하면은 몇 명이나 참가할까요? 게다가 제가 이거 녹화해서 올리는데 이 줌 시간에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와닿는 잠시만요. 우리에게 와닿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수업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조작적 학습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강화하는 처벌입니다. 조금 전 이 고양이의 경우처럼 이 페달을 밟아서 즉 밟는 행동 이후에 생선이라는 것을 먹게 되어서 이 문제 상자 안에서 밟는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강화라 그러는 거야. 즉 강화는 행동 이후에 뒤따라오는 결과에 의해서 이 행동이 증가하는 것. 강도가 증가하든 일어날 확률이 증가하든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강화라 하고, 처벌은 행동 이후에 결과에 의해서 이 행동의 강도가 감소하거나 빈도가 감소하거나 일어날 확률이 감소하는 게 처벌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때 처벌 강화는 좋은 것, 처벌은 나쁜 것, 이런 가치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행동이 증가하면 강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행동이 감소하면은 그냥 처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 처벌이 우리 보통 뭐 그죠, 뭔가 뭐 범법 행위를 해서 처벌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화에도 그렇고. 자, 여러분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셔서 감점을 받았다.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할 때 제가 감점 처리했다 하게 되면은 지각 결석하는 행동이 점점점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계속 감점해서 감점 뭐 지각 결석을 뭐 5번 하게 되면 아예 이 과목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어지죠. 과락이 되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뭐요? 여러분 지각 결석하는 행동이 감소하게 되죠. 처벌된 거. 뭐 그 행동 이후에 감점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주운전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죠? 이 뭐 벌금 아니면 뭐 형이라고 해서 브라들이 아니라 그죠? 뭐 3년형, 5년형 구속이 되었어. 구속이라 쓰죠. 벌금이나 구속이 되었어. 그럼 음주운전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거 처벌이라 그래요. 뭐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이 결과가 음주운전을 줄였으니까. 자, 음주운전 얘기하나. 음주운전 주나요? 잘 안 줄죠?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당장에 여러 가지 요인들, 변인들. 여러분 변인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변인, variable. 어쨌든 뭐 변인, variable이라는 용어도 좀 전문적인데 뭐 그냥 요인이라 하죠.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뭐 물리적으로 조건이 안 되고,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지금 설명하자면, 아까 이 고양이의 경우에 안에 들어가서 우연히 레바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상자 안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레바 누르는 행동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짧은 시간에 나타날 확률 증가할까요? 안 하겠죠. 왜? 결과가 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없잖아요.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법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저거 벌금이나 구속이 따르는데도 왜 음주운전이 안 줄어들죠? 그 결과물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해서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보다 음주운전에서 주어지는 그런 처벌이나 구속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보세요. 조금씩 계속 그 음주운전에 대한 결과물의 강도가, 즉 그 벌금이나 구속의 그러한 형량이나 그런 뭐 액수가 그죠?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안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음주운전에 따른 결과가 음주운전을 줄인다면은 그것은 처벌인 거예요. 처벌이 왜 잘 안 되느냐? 그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일단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만 예를 들자면 형벌이 약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구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 순간 어떤 행동은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고 어떤 행동은 적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어, 뭐 강박적이다, 불안해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어떤 행동이 강화되었고 어떤 행동이 처벌되었냐에 따라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곧장곧장 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미뤘다가 한 결과가 그 사람한테는 주어질 때 곧장 했을 때보다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가 자기한테는 좋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걸 모아서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꼼꼼하다,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게으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표현하게 되고, 또 앞서 봤던 고전적 조건화도 결국은 저 사람이 불안한 성격이구나, 좀 신경정적이야, 저 사람은 태평이야, 음, 라든지 그리고 저 사람은 친절해, 저 사람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줍어해. 다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로 되어지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것 앞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소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유전적 요소까지 보태서 지금 얘기할 조건은 안 되고, 지금 이제까지 배운 고전적 조건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비서술 기억이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의 현상 및 활용이라고 돼 있어. 요거 복습 문제부터 또 하나 보고 좀 또 하기로 하죠. 제가 또 복습 문제를 나름 만들어 봤는데, 자, 두통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었다. 그랬더니만 두통이 사라졌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다. 이거 도구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구 조건화가 이런 것들도 다 도구적 조건화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 여기서 아까 도구적 조건화의 란 것은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고, 도구적 조건화라는 것은 행동 이후의 결과가 뒤따라서 행동이 변하는 거라 했어요. 자, 이게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이 증가하면 강화하고 감소하면 처벌이라 했어요. 자, 이 경우 강화에 해당합니까? 처벌에 해당합니까? 강화입니다. 그렇죠. 잘 하시네. 제가 잘 전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은 거겠죠. 예, 강화에 해당하죠. 이때 행동은 어떤 행동이요? 바로 진통제를 먹는 행동이에요. 그 진통제를 먹는 행동은 어떤 일이 나서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결과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를 먹었음에 불구하고 두통이 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진다. 나는 어떤 진통제를 먹더라도 효과도 없고 더 심해지더라면 그 사람 진통제 먹겠어요?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요가를 하든지 그죠, 그죠, 뭐 극단적으로 뭐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 진통제 안 먹겠죠. 바로 여기서 진통제 먹는 행동은 그 먹은 행동 이후에 두통이 사라졌다는 결과에 의해서, 즉 효과 법칙, 달리 하면은 이 행동과 결과 사이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바로 행동이 도구적 조건화된 거야. 즉 이 경우에 강화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찾아낼 수 있으면 뭐 조구적 조건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구두를 신다가 꽉 끼면 구두를 꺾는다. 뭐 새 구두가 되었던 헌 구두가 되었던 나는 잘 꺾어 신는다. 너 왜 자꾸 구두 꺾어 신어? 신발이 발에 안 맞고 불편해. 뭐요? 이때 구두를 꺾어 신다 행동은 강화된 거예요. 구두 꺾어 신다는 행동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 꽉 낀다. 즉 불편타, 아프다 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런 결과 때문에 구두를 꺾어 신는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매번 나타나는 거. 쟤는 보면 늘 구두를 꺾어 신어. 왜 그러지? 도구적 조건화로 강화된 거예요. 왜 쟤는 계속 저런 스타일의 옷만 입지? 바로 그 스타일 옷을 입었을 때
자기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 이쁘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쟤는 야, 좀 화려해. 쟤는 옷 입는 것이 좀 화려하면은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에 포함할 수 있겠죠? 제 생각은 그거 같은데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돼요. 자, 구두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옷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자, 세 번째, 목마를 때 물 마신다. 야,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학습이야.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 나는 목마를 때 물이 아니라 뭐 딴 걸 한다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누구에게나 일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천적인 것 같고 그 당연한 것 같지만 목마를 때 물을 안 마시고 목이 안 마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을 안 마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뭐요? 물 마시는 행동 이후에 갈증이라는 것이 사라졌어. 즉 갈증이 없어졌다는 바로 결과 때문에 목마를 때는 항상 물 마시는 행동이 증가하는 거야. 강화된 거야, 이것도.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한다. 자판기에 돈 넣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샀다. 원하는 것이 자판기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강화된 거야.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원하는 것이 안 나오고 자판기가 먹어버렸다면 그 자판기에 또 돈을 넣겠어요? 안 넣겠죠. 그러면은 바로 자판기에 돈 넣는 행동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죠? 그때는 처벌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판기 하나 이용하는 것도 이 도구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도박에서 크게 한번 잃은 후에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는다. 이때 뭐요? 도박이라는 행동이 그죠? 그 이후에 한번 잃어버렸다. 잃었다 뭐 그냥 잃었다 할까요? 예, 잃었다. 잃었다. 이땐 대박이 아니라 대박 잃었다라는 것을 뭐라 표현하죠? 어쨌든 크게 한번 잃었다. 그래서 도박하는 행동이 이제는 안 한다. 처벌된 거죠. 바로 도구적 조건이에요. 도박 중독을 여러분이 치료한다. 아니면 주변에 도박 중독을 치료와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뭐 연락처 도움 받으라고 하죠. 그 도박 중독과 치료하는 현장에서 바로 고전적 조건을 죄송합니다.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강도를 당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에는 산책하지 않는다. 바로 그 공원, 예, 그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동은 뭐 행동했던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강도를 만났다는 그 결과 때문에 바로 그 A라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동은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처벌된 거예요. 즉 도구적 조건하라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 공원을 늘 찾아간다. 왜? 난 다른 공원보다 그 공원이 나한테 어떤 마음도 들고 운동하기도 좋고 사람도 적고 트랙 달리기도 좋더라. 바로 그런 결과 때문에 그 공원을 선호하는 거야. 나는 지구의 반은 여자, 지구의 반은 남자 이런 노래도 오래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캠퍼스에도 그 많은 이성 중에 뭐 지금 아니면 이후에라도 아니면 이전에라도 바로 그 이성을 내가 사귀었던 것은 바로 그 A라는 이성을 사귀는 그 행동이 이성 교제하는 행동이 나한테 뭔가 좋다라는 결과물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사귄 거예요. 그럼 바로 이성 사귀는 행동은 강화 도구적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이제는 좋다라는 결과보다 안 좋다라는 결과가 더 빈번하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까 고양이가 문제 상자에서 페달을 밟아서 생선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부터 페달을 밟아도 생선이 안 나와요. 문도 안 열려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그 상자에 들어가서 페달을 밟는 행동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 A라는 이성 교제를 했는데 좋았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안 좋아하는 행동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행동보다. 그러면 안 사귀죠. 처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앞으로 누구와 결혼하는 것고 그 사람과 계속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도 바로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바로 또 그 관계 안에는 아까 음식에 대해서 싫다 좋다.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싫다 좋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화가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거나 더 안 되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기거나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비서술기억이야. 소위 내가 안다는 것보다 모르는 중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걸 배워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좋죠. 잘 이해하셨으니까 잘 보는 거죠. 이것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나의 행동에 적용해서 이해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용해서 이 원리 그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7번. 초등학교 4학년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싸움을 한다. 그의 교사는 그가 싸울 때마다 쉬는 시간을 줄였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이 녀석들이 싸우는 빈도가 감소했다. 이때 변화된 행동은 싸우는 행동이죠. 그 싸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쉬는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쉬는 시간을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싸우는 행동이 어떻게 감소됐어요. 이것도 도구적 조건이에요. 바로 우리 학습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아까 교육 이 학습 현장에서 제가 적용한 게 뭐예요? 지각하고 결석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그죠? 어떤 답안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되었다. 바로 뭐예요? 다음에 그러한 문제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쓰는 행동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그 답을 쓴다면은 여러분은 뭐요?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틀렸구나. 그래서 왜 틀렸지 하고 찾아보고 해서 다음에 그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답을 써서 그 문제를 맞추어서 점수가 올라간다면은 그것은 뭐 도구적 조건화에서 처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강화받을 수 있는 형태로 행동이 학습 변화가 된 거예요. 즉 기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토플 시험이나 뭐 그 한국사 시험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는 거. 왜? 자꾸 틀려서 내가 바라는 점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도구적 조건 중에 처벌을 경험함으로써 점점 강화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도 도구적 조건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조성 조형은 제가 그림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미신 행동. 미신 행동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우연히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털크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까 제가 그 고양이 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고양이가 아까 그 문제 상자에서 페달을 밟으면 문이 열려서 생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밟기 전에 고양이가 어떻게 야옹 하더니만 페달을 밟게 됐어요. 사실 거기에서 고양이가 야옹하고 소리치는 것은 문이 열려서 생선 먹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야옹하는 중에 페달을 딱 밟았더니 문이 열려서 생선을 먹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들어갔는데 또 그 안에서 허둥대고 야옹야옹 할퀴다 하다가 또 야옹 하다가 페달을 밟았더니 또 문이 열렸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고양이는 항상 페달 밟기 전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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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옹하는 그 행동은 도구적 조건화로 강화된 거지만 그거는 아무런 생선 먹는 문을 여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때 야옹하는 행동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미신 행동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미신 행동은 그죠?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그러한 절차, 도구적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에게는 미신 행동이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란 것도 아까 고전적 조건에서 편견이란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미신이란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저 뒷장에서 사회심리학 배울 때 또 미신 행동 다룰 텐데 바로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이해한다면은 그 이해가 좀 더 제대로 풍부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하여튼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얘기를 하게 하고 바로 미신 행동은 만약 반응에 강화물이 뒤따른다면 이때는 강화가 뒤따른다면 우연히 뒤따른다면 어떤 일이 날까? 바로 미신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둘기 상자에 넣어놓고 있으면 비둘기가 그 상자 안에서 그죠? 뭐 구구구 그리고 돌아가 있고 나가고 싶어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상자 안에다가 배고픈 비둘기에다가 비둘기가 좋아하는 곡식 알갱이를 그냥 한 15초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비둘기가 무슨 행동을 하도 관계없어. 그냥 15초만 지면 먹이 알갱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그죠? 비둘기가 한쪽 방향으로 뱅뱅뱅뱅뱅뱅 돈다든지 그죠? 날개를 퍼덕인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왜? 우연히 비둘기가 그 안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데 먹이 알맹이가 떨어지니까 도는 행동 위에 먹이 알맹이가 떨어진다는 때문에 다음에 또 우연히 돌 때 먹이 알맹이가 떨어진다는 그런 경험이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은 배가 고픈 비둘기면 비둘기수록 다음에는 뭐요? 그 상자 안에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을 거예요. 뭐? 먹이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자, 비둘기 예를 들었고 아까 고양이 예를 들었지만 바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죠? 바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미신 행동들이 있고 여러분이나 저한테도 미신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거는 미신이야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폭이 좁은 의미의 그런 미신 행동이 아니라 금방 얘기한 이러한 행동은 누구나 다 있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있어. 글자를 쓸 때 그죠? 이 우리 한글 쓸 때는 이 각각의 자음 모음이 갖추어야 할 형태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자체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꼭 리을을 쓸 땐 뒤를 이렇게 빼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을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요런 부분들은 다 뭐예요? 바로 이렇게 리을을 썼을 때 이것이 결국은 사람과 어떤 소통을 한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활자체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행동들도 미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미신 행동들도 다 바로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얘기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서술기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것도 세 번째 시간 하기로 하고 쉬었다가 그렇게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